안녕하세요. 2021년 수능 특강 미적분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문제풀이를 할 때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해답을 한번 참고를 하다 보면 해답에서는 너무 그냥 문제마다 딱 맞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너무 쉽게 풀죠. 근데 우리는 이걸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흉내만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에 중점을 두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식보다는 만약에 뭐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수열 AN이 A1은 1이고 첫 항은 1이래요. 그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쵸?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딱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이게 뭐구나 라는 게. 그러니까 첫 항이 주어져 있고, 그쵸? 우리가 첫 항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에 앞항하고 뒷항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쵸? 이렇게 주어진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이거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그럼 수학적 귀납법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수열들을 배웠고, 그쵸? 수학적 귀납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관계식을 배우고, 이제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관계식만 보고도 아, 이게 어떤 수열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은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요, 관계식을.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보통 등차 수열임을 나타내주는 문구는 an 플러스 1은, 그러니까 뒷항은 앞항에다가 어떤 숫자 하나를 더한 형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나오면 이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고, 접근 방법이 달라지겠죠. 등차가 되면 등차가 아닌 일반 수열하고는 접근법이 달라요. 이렇게 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 2an 플러스 1은 an과 a의 n 플러스 1을 더한 것과 같다. 등차 중앙이죠. 그쵸? 이렇게 두 가지의 관계식 중에 하나가 주어지면 그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고, 등비 수열은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는데, 뒷항은 앞항에다가 뭔가를 곱한 형태, 어떤 일정한 숫자를 곱한 형태가 되면 등비 수열이에요.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임을 알게 되면 풀이법이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등비 중항,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항하고 뒷항의 곱과 같다. 자, 요렇게 물론 지금 여기다 한 설명은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뭐 쓸모는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접근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뭐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들을 다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뭐 외워야 될 과목들도 많고 암기 과목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암기 과목에서 하시고, 여기는 등차 등비만 기억을 해놓고 그 외의 것들은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 그 외의 수학적 귀납법은 대부분 그냥 숫자를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면서 규칙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2개 혹은 뭐 4개, 보통은 4개예요. 많으면 6개, A1부터 A6, 많아야 그 정도를 구해보면 규칙은 다 발견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하면서 우리가 관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A1은 1이에요. 그쵸? A1은 1, A1은 1이고, 그럼 A2는 얼마냐? 또 주어진 식에 n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A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0이 나오겠네요. A2는 0. 그럼 A3은 얼마냐? 저 관계식에 n에 2를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A2 더하기 1이니까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4는 그럼 얼마냐? A4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A3 더하기 1이니까 얘도 0이 되겠죠. 여기까지만 해보면 우리가 이 수열이 첫째 항은 1, 둘째 항은 0, 셋째 항 다시 1, 넷째 항은 다시 0. 그럼 1, 0, 1, 0이 반복되는 수열임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수렴하는 수열이 아니죠. 그쵸? 이건 진동하는 수열이에요. 그죠? A에는. 자, 그럼 이제 보기에 있는 것들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까지 AN을 분석을 해냈으면 이제 나머지는 밑에 나와 있는 여기 해설에 해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유제 1번. 뭐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자,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처음에 우리가 보통은 뭐 수열 AN에 대하여 이런 부분은 너무 뻔하게 주어지는 말이니까 그냥 별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해요, 여기에. 근데 여기에 집중을 할 게 아니고 어디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항상 이 부분 밑에 유제 2번을 보면 수렴하는 수열 AN이라고 써 있고 유제 1번을 보면 그냥 수열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풀이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요거를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들도 존재해요. 그런 문제는 근데 난이도가 낮은 문제고 우리가 뭐 1번부터 10번 뭐 이런 문제만 맞출 게 아닌 이상은 이런 거는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어떤 뭐 함수나 어떤 문자나 우리가 문자 앞에 뭐 변수, 상수 이런 말 주어져 있을 거고 실수, 자연수 이런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냥 수열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냥 AN의 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하래요. 그렇죠? 우리는 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 1번 문제 푸는 데는 도움 안 되지만 자, 요거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수열이라고 적혀 있죠? 그냥 수열이라고 적혀 있지만 뒤에 구하고자 하는 것 여기를 보면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의 값을 구하래요. 값을. 자, 이 말이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제 좀 까다로운 문제들에서는 요걸 보고 아, AN은 수렴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 항상 우리가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조건을 가장 눈여겨봐야 되죠.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수렴하지 않으면 이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구하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거의 값을 구하라라고 언급을 했다는 소리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려면 이게 정의되려면 수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수렴하는 수열인 거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런 형태가 이상한 수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건 어떤 수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앞에서 풀었던 예제와는 확실히 다른 게 앞에 풀었던 예제는 앞항과 뒷항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진 거고 이거는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이 그냥 대놓고 주어진 거니까 둘 문제는 다르죠. 그렇죠? 아까 건 수학적 귀납법이고 이거는 일반항이 그냥 대놓고 주어졌어요. 자, 그럼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리미트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형태를 조금 바꿔볼게요. n의 n승분의 n의 100승 더하기 1이에요. 그쵸? 자, 우리가 이런 걸 처리할 때, 아, 이걸 식으로 도대체 어떻게 정리하지? 식이 아니라 리미트는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형태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극한은 자, 분모를 처리해주면 분모는 무한대죠. 그쵸? 무한대의 무한대승이니까 무한대일 거고 분자를 처리해주면 분자도 무한대의 백승이니까 무한대일 거예요. 그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에서는 0분의 0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냥 두 개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나오면 결국 뭐 하자는 거냐면 싸움하자는 거예요. 싸움. 물론 싸움은 좋아하지 않지만, 그쵸? 싸움을 좋아하진 않지만 여기서는 좀 해줘야 돼요. 자, 싸움을 좀 분석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냐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n을 한 n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니까 n이 한 10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분모는 10의 10승이고 분자는 10의 100승이니까 분자가 이겼죠. 그쵸? 10의 100승이 훨씬 크겠죠. 근데 이제 n이 점점 커질 거예요. n이 100이 되면 100의 100승분의 100의 100승이 되니까 분모 분자가 똑같아서 1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커지겠죠. 무한대까지 커져야 되니까 100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1000이 된다면 1000의 1000승하고 1000의 100승이니까, 그쵸? 그러면 결국은 1000의 900승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쵸? 더하기 1. 얘가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 돼요. 얘는 얼마로 간다? 0으로 간다. 그쵸? 분모만 이제 압도적으로 커질 거잖아요. 분모가 이겼죠. 그죠? 분자도 커지지만, 분자도 무한대까지 커지지만, 분모가 커지는 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막 형태를 바꾸면서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서로 싸움 붙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게 빨리 구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0으로 갈 테니까 답은 1이죠. 그죠? 답은 1번. 자, 그 다음 유제 2번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적혀 있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어떤 관계식이 주어졌는데, 그쵸? 관계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수학적 기납법은 아니에요. 수학적 기납법은 리미트가 안 붙은 관계식이 주어져야 되는 거고. 자, 한번 봅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수렴하는 수열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 수렴하는 수열이 아니라면 이 관계식은 뭐 건드릴 수가 없어요. 뒤에 가면 자세하게 나올 텐데,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에서 리미트, 극한이 붙은 게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존재를 하는데, 그쵸? 세 개가 존재를 하는데, 세 개를 한번 다 비교해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 2n. 자, 그럼 우리가 얘를 구하고자 하는 게 얘예요. 그쵸? 모든 값의 합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리미트 an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이거를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쵸?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얘는 이 위에 있는 an의 다음 항이에요. 그쵸? 맞죠? 근데 여기서 n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에는 an에서 얘도 무한대로 갈 것이고 n 플러스 1도 무한대로 갈 것이니까 n이나 n 플러스 1이나 똑같겠죠. 그쵸? 얘도 알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n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가겠죠. 그쵸? 얘도 알파.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2는 알파의 제곱.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는 0 해서 뭐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해서 알파를 구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알파잖아요. 그죠? 가능한 모든 알파의 합이니까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서 답은 1이다. 자, 예제 2번 무한대극한이죠. 그쵸? 무한대극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거 리미트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뭐 x제곱 플러스 2x 뭐 이런 거 요거하고 리미트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n제곱 플러스 2n 분의 3n제곱 플러스 5 이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른 점이 전혀 없어요. 다른 점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수열의 극한이라고 부르고 n으로 들어가 있는 걸 수열의 극한이라고 부르고 얘를 함수의 극한이라고 부르는데 뭐가 다른 거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전혀 없으니까 n이든 x든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x를 썼을 때하고 n을 썼을 때의 차이점 딱 하나는 그거예요. x는 우리가 이건 함수기 때문에 연속이 되어 있는 거고 연속. 아날로그인 거예요. 아날로그가 연속이 되어 있는 거고 얘는 딱딱 끊어져 있는 거예요.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수열에서는 1, 2, 3, 4 이렇게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n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끊어진 거고 끊어진 걸 우리는 디지털이라고 부르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여서 리미트에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n이 3으로 갈 때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상수로 가는 극한은 없고 무한대로 가는 극한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를 조금 귀찮게 했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함수의 극한보다 훨씬 쉬운 거죠. 그러니까 둘이 뭐가 다른 거냐? 아무 차이점 없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고요. 앞에서 풀던 대로 그냥 똑같이 풀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극한은 그래서 뭐 책이나 이런 데서는 극한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때 함수의 극한하고 수열의 극한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고 왜냐하면 수열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그냥 함수의 극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극한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때 왜 내려갔지? 수열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때 뭘로 구분을 해야 되느냐? 무한대로 가는 극한하고 상수로 가는 극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수열의 극한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수로 가는 극한은 없으니까 무한대로 가는 극한만 다루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거 알죠? 형태부터 봐요. 어떤 형태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극한에서 우리가 까다로운 형태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까다롭다기보다는 뭔가 나오는 형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냐 0분의 0이냐 이것만 확인해 주면 돼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뭐 여러가지 그 외의 형태는 이 두 가지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거고 이 두 가지에서 변형된 거고 결론은 두 가지예요. 물론 이 두 가지도 결국은 같아요. 결국은 같은데 자 일단은 한번 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는 무한대로 가겠죠. 분모는 무한대예요. 분자도 무한대네요. 그럼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예요.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면 어떻게 한다고요? 싸움한다고. 누가 더 커지느냐. 그러니까 n제곱이 커지는 힘을 n이나 1차항이나 그러니까 2차항에 커지는 힘을 1차항이나 이런 상수는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대 이 최고차항만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1억 n이 있다고 하더라도 1억 n은 무한대의 제곱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차항만 비교를 해주면 되고 얘는 그럼 분모는 n제곱이고 분자는 2n제곱이니까 얘는 얼마다? 그냥 2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오는 형태가 n을 무한대로 가보면 분모는 얼마가 되느냐? 분모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고 무한대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0이네요. 그럼 얘는 0분의 0의 형태죠. 그죠? 자, 0분의 0의 형태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풀이를 보시면 어디냐? 여기를 보시면 분모와 분자에 모두 n을 곱하여 계산하면이라고 나왔는데 도대체 왜 n을 곱해야 되지?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이에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n세제곱 곱해도 되고 n제곱 곱해도 되고 n4제곱 곱해도 되고 n100승 곱해도 돼요. 근데 뭐 제일 편하게 계산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n세제곱 곱해 볼게요. 자, 분모 분자에다 n세제곱 곱하면 얘는 n제곱 플러스 1분의 2n제곱 플러스 3n이 될 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됐네요. 그쵸?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분모 분자가 싸우면 돼요. 싸워서 일단 비겼어. 1라운드는. 왜냐하면 차수가 똑같으니까 분모 분자가 이제 비겼으면 개수를 비교하는 라운드로 넘어가야 돼요. 차수부터 비교해서 자 그럼 얘는 2죠. 너무 간단한 거를 너무 쉬운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처음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유제 3번 형태를 봅시다. 형태.
당연히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한대 극한밖에 없으니까. 자, 뒤에 있는 형태를 보니까 앞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무한대고, 뒤에 있는 n도 무한대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떤 형태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형태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형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꾼 다음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풀다 보면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유리화하는구나. 이거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일 때만 이렇게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하는 건데, 무한대 극한에서는 상수 극한은 유리화 무조건 하는 게 맞고,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를 유리화하면 큰일 나요. 돌고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유리화를 해야 돼요. 자, 근데 비교를 위해서 오른쪽에 선생님이 다른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에서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n. 자, 유리화할까요? 유리화 안 하죠. 왜냐하면 얘 하면 얘 뭐예요? 무한대. 얘도 무한대.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했는데 이걸 뭐 유리화를 해서 값을 어떻게 구해요? 이거 무한대로 발산을 하지. 그쵸? 유리화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는 유리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한대 극한하고 상수 극한으로 두 개를 구분을 해서 무한대 극한의 특징하고 상수 극한의 특징하고만 잘 구분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건 유리화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해봅시다. 유리화. 리미트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은 분모 문제에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n을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n제곱 플러스 an 마이너스 n제곱. 그럼 얘네들이 없어지고. 자, 그러면 밑에다 적을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n 분의 an. 얘가 3이다. 자, 이제 분모가 어떤 형태가 됐어요? 분모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된 거예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자,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겠죠. 그러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분모는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고, 그죠?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됐으니까 이제 싸우면 돼요. 자, 분모 몇 차? 루트 안에 n제곱이 있는 거니까 얘 1차. 얘도 1차. 그럼 분자도 1차. 그죠? 그러면은 1라운드는 비겼네요. 다 차수가 똑같으니까. 자, 그럼 이제 뭘로 넘어간다? 개수를 비교한다. 분모의 개수는 여기 있는 거, 얘가 바깥으로 루트 밖으로 나온다고 치면은 1n, 그냥 n으로 나오겠죠. 그럼 n 더하기 n이니까 분모는 2n, 분자는 an. 그쵸? 그러면은 앞에 개수끼리 비교하면 2분의 a가 되겠네요. 2분의 a가 3, 그러면 a는 6이다. 자, a는 6.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유제 4번도 보면 형태부터 봐요. 무조건 형태부터 봐요. 루트 있네, 유리화하자.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형태부터 봐요. 자, 분모는 무한대고 그쵸? 분자는 뭐냐?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그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분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면 0 아닌가? 아니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여기서도 사실 이걸 좀만 잘 보면 힘싸움을 해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힘싸움을 좀 해보면 얘가 답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애는 그쵸? 1차예요. 1차. 1차고 루트 안에 n제곱이 있으니까 1차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오면 n이 되는 거예요. n보다 조금 더 크겠죠. 얘가 n보다 조금 더 크네요. 그러니까 n이겠죠. 1n 빼기 2n이니까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n 정도가 되는 거죠. 그쵸? 유료하는 거 아니에요. 유료 안 해요. 이거. 자, 마이너스 n. 그럼 답은 얼마? 분모는 1n인데
분자는 마이너스 n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겠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만 볼 줄 알면 이런 건 그냥 계산 하나도 안 해도 답 나와요. 형태부터 보는 거예요. 형태부터.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얘기를 들어갈게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유료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유료 안 해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유료화하는 경우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힘싸움이 제일 첫 번째예요. 무한대 극한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 아니면은 발산한다면 어디로 발산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형태부터 보죠. 무한대, 무한대.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그쵸?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근데 누가 이겨요? 앞에 무한대가 이겨요? 뒤에 무한대가 이겨요? 차수는 똑같아. 1차야, 1차. 둘 다. 그럼 앞에 거는 개수가 2이고 뒤에 거는 개수가 1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럼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애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 유리화를 하느냐면, 자, 언제 유리화하는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언제 유리화하는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건 적어 놓는 것도 좋겠죠. 언제 유리화하는가? 반드시 무한대 빼기 무한대일 때 유리화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차수와 개수가 어떨 때? 같을 때. 이때만 유리화하면 돼요. 최고차항의 차수와 개수가 같을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이면서 최고차항의 차수와 개수가 같을 때만 유리화를 하는 거예요. 무한대 극한에서는. 상수 극한은 그냥 무조건 루트 나오면 유리화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정계수의 결정 문제,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항상 이게 3이래, 계산해서 뭔가 얘는 3이다를 자꾸 하려 그래요. 얘는 3이다. 3이라는 거 있고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3이라는 숫자로 수렴을 하는구나가 중요하고, 그러면 수렴할 조건부터 수렴을 해야 되네. 조건부터 보는 거예요. 조건. 수렴할 조건. 수렴하려면 어때야 되지?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 친절한 문제들은 대놓고 수렴할 조건이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그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수렴할 조건을 사용해야지 하는데, 조건만 까다롭거나 불친절한 문제들은 이런 조건이라는 말 안 줘요. 그럼 여러분이 직접 찾아야 되는데, 이게 평소에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쉬운 문제니까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이러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평소에 안 하던 거는. 난 수능 가서 해야지. 절대 안 돼요. 평소에 안 했던 사람들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수렴할 조건부터 생각해보면 이게 A는 계산 안 해도 나와요. 이 A를 A라고 놓고 막 A제곱이라고 하면서 막 뒤에 계산식을 복잡하게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가 무한대로 가겠고, 그쵸? 얘도 무한대로 갈 테니까.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네요. 당연히 A는 양수여야 돼요. 왜냐하면 A가 음수라면, A가 뭐 마이너스 1이라면 얘는 뒤에가 플러스 n이 될 테니까. 그쵸? 그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돼서 3이라는 숫자로 수렴을 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그럼 일단 A는 당연히 양수여야 돼. A는 당연히 양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일단 그냥 살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게, 힘싸움 한다고. 싸움. 앞에 무한대랑 뒤에 무한대가 싸우는 거예요. 앞에 무한대 1차항이고 뒤에 무한대 1차항인데, 앞에 1차항의 개수는 1이고, 그죠? 뒤에 1차항의 개수는 A네? 그럼 얘네 둘이 어때야지만 수렴을 할 수가 있느냐? 얘네가 비교해야지만 수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교해야지만. 개수가 같아야지만. 개수가 만약에 A가 2가 돼버리면 n-2n인데 복잡한 계산을 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지. 마이너스 n일 테니까. 그죠? 뒤에 얘가 이겼잖아요. 그쵸?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A는 그냥 1이라고 놓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이때 이제 얘가 3이라는 숫자를 이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생각하기 귀찮아 해가지고 저걸 그냥 유리화하면서 막 그냥 식으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은 불친절하거나 아니면 생각할 게 많아지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건부터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다음 예제 3번 문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하지만 이걸 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느냐? 샌드위치 수렴. 샌드위치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샌드위치 수렴은 뭐 주어진 식 한번 보고 슬쩍 보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거 슬쩍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변형해서 다른 하나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절대값이 있는 것부터 한번 처리를 해보면 2n 제곱 플러스 1 an 마이너스 6n 제곱이 3n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3n 플러스 1보다는 크다. 자, 우리는 이제 an의 극한을 구해야 되니까 an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야 돼요. 가운데에.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6n 제곱부터 없애봅시다. 그러면은 좌변과 우변에다가 6n 제곱을 더해주면 6n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 6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자, 그럼 이제 얘를 없앨 차례죠. 마찬가지로 2n 제곱 플러스 1로 나눠보면 2n 제곱 플러스 1분의 6n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 2n 제곱 플러스 1분의 6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자, 이제 리미트를 해보면 리미트를 적용을 해보면 이 앞에다 리미트하고 리미트 해주면 자, 구하고자 하는 게 얘죠.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싸움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차수 똑같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하면 3, 얘도 3이니까 가운데에 있는 얘의 극한은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3이다. 얘는 3으로 갈 수밖에 없죠. 사이에 끼어 있어서.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여기서는 계속해서 등호가 포함되지 않은 부등호였는데 마지막에는 왜 생기느냐? 극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극한은 정확한 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얼마로 수렴하느냐. 그러니까 근사값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등호가 다시 들어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설명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풀게요. 유제 5번. 양변을 2n 플러스 1로 나누면 2n 플러스 1 분의 n 플러스 2 an 그 다음에 2n 플러스 1분의 6n 플러스 5. 자, 이제 리미트를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이 자, 이쪽에 리미트 해주면 얼마다? 3이다. 그쵸? 등호가 들어온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리미트 해주면 얼마다? 2분의 1이다. 마찬가지로 등호가 들어온다. 요거 하나만 주의를 해주면 돼요. 등호가 들어온다는 거. 리미트를 해주면 극한값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확한 값이 아니라 얼마로 가까이 다가가느냐, 즉 근사값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물론 정확하게 근사값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냥 설명을 하자면 자, 그럼 이제 얘의 값이 가능한 게 얘가 k인데 k가 가능한 게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2분의 1보다 크다 했으니까 1, 2, 3 해서 3개를 더해주면 6이 나오겠네요. 6.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수렴인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n이니까 가운데에 일단은 an만 남아야 되겠죠. an만 2로 일단 나눠 볼게요. 그러면 2n 플러스 2 분의 2n 플러스 3보다 an이 크거나 같다. 됐죠? 그러니까 왼쪽 두 개랑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여기 an이 껴 있어서 이렇게 오른쪽 두 개랑 이렇게 구분 지어서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양변에 리미트를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이라는 애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두 개는 2an이 an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이 an을 이쪽으로 이항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an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리미트 해주면 당연히 얘가 1이 되겠죠. 자, 그럼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1이 될 수밖에 없네요. 6번에 3번. 자, 이제 4번 등비수열의 극한이네요. 등비수열의 극한 이꼬르 뭐와 같냐면 지수함수의 무한대 극한과 같다. 함수의 극한이나 수열의 극한은 똑같은 거예요. 자, 양수 a에 대해서 식이 주어져 있고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 지수 형태나 또는 뭐 등비수열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밑의 범위예요. 밑의 범위. 자, 밑이 전부 다 a이기 때문에 밑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에서는 밑의 조건만 확인하면 돼요. 밑의 조건. 자, 밑의 조건. 자, 그래서 밑이 일단 양수 a라고 했고 그러면 양수니까 일단은 0보다는 커야 될 거고, 첫 번째로 그러면은 a는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가 1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만 비교해 보면 돼요. 자, a가 0과 1 사이라고 가정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1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n승 분의 a의 마이너스 n-1승 더하기 a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a가 0과 1 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0과 1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분수예요. 분수를 무한대 번 곱한대. 그쵸? 무한번을 곱하는 거예요. 무한번. 그럼 얘는 0이 돼서 없어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무한번을 곱한 거니까 얘도 0이 돼서 없어지겠죠. 얘는 a분의 1의 n승인 거니까, 그쵸? a분의 1의 n승인 거니까 a가 0과 1 사이라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0과 1 사이인 숫자라면 a분의 1은 3이나 2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a분의 1의 n승이니까 얘가. 그럼 얘는 무한이네. 그쵸? 무한이에요. 그럼 이제 얘랑만 무한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뭐만 비교한다? 개수만 비교한다. 자, 그럼 분모의 개수는 1이라고 치면 분자의 개수는 a분의 1이 되겠네요. a분의 1. 1분의 a분의 1이니까 a분의 1이고, a분의 1이 그럼 4가 되게 하니까, 자, 그래서 a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자, 구했으면은 경우를 나눴을 때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요. 들어왔죠? 그럼 요거 하나 된 거예요. 그쵸? 건진 거고. 자, a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 a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 뭐 몇 승을 하든지 상관없죠. 그냥 다 1이죠. 그럼 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얼마가 나온다? 1이 된다. 얘가 4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4가 되지가 않죠. 1이니까 그냥 얘는. 그래서 a는 1일 때는 안 된다. 4가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1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n승 분의 a의 마이너스 n-1승 더하기 a의 n 플러스 1승. 자,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a가 1보다 크다면 뭐 2, 3, 4 이런 1보다 큰 숫자라면 얘는 무한대가 되겠죠. 그쵸?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번을 계속 제곱하니까. 자, 얘는 0이 되겠죠. 마이너스 n승. 얘도 0이 되겠죠. 얘 무한대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이제 뭐만 비교한다? 개수만 비교한다. 둘은 커지려는 힘이 같아요. 개수만 비교한다. 자, 그럼 분모의 개수는 a분의 1이고 분자의 개수는 a다. 자, a분의 1분의 a니까 분모 분자에다 a를 곱하면 1분의 a제곱이 돼서 1분의 a제곱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그럼 a는 원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인데 뭘 확인해 줘야 된다? 범위를 확인해 줘야 된다. 물론 앞에 양수 a라고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안 돼서 2만 되겠죠. 그쵸? a는 2. 유제 7번은 형태부터 봅시다. 형태부터.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0이죠. 얘도 0이네요. 0 더하기 0이니까 0으로 가고
분자도 얘도 0이고 얘도 0이네요. 그죠? 그러면 어떤 형태? 0분의 0의 형태. 0분의 0의 형태인데, 자, 그럼 이제 분모 분자에다 어떤 같은 숫자를 곱해서, 같은 수를 곱해서 얘를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만들어도 되고, 뭐 상수분의 상수로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해답을 보시면은 어디든지 이거는 어느 책이든지 다 2의 n승을 곱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2의 n승을. 그러니까 원래는 밑이 제일 큰 거를 뭐 곱하는 거니까, 곱하거나 나누는 거니까, 그쵸? 그 2분의 1이 제일 크니까 2분의 1의 n승으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뭐 이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6의 n승 곱해도 돼요, 이거. 6의 n승 곱해서 해볼게요. 6의 n승을 곱하면, 거꾸로 생각을 해서 6의 n승을 곱하면, 얘는, 분모에서 쟤는 2분의 1의 n 플러스 2승이니까 4분의 1은 따로 떼놓고, 2분의 1의 제곱은 따로 떼놓고, 그쵸? 그 다음에 6의 n승을 곱하면 얘는 3의 n승 더하기, 자 얘도 3분의 1의 1승을 바깥으로 떼놓으면 3분의 4 곱하기 2의 n승 분의, 얘는 2분의 1 하나 뽑아내고 3의 n승 더하기 1.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됐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만들어서 힘싸움 시키면 돼요. 3의 n승이 커지는 힘이랑 2의 n승이 커지는 힘을 비교해보면 3의 n승이 훨씬 더 빨리 커지겠죠. 뭐 그냥 이건 단순히 계산만 해봐도 알겠죠. 그럼 얘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3의 n승이. 그럼 얘는 지우고 1. 아이고 의미 없다. 자 그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차수가 똑같아지는 것처럼 얘는 지수 형태니까,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이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밑이 똑같으면 이제 1라운드 비겼고 2라운드는 이제 뭘 가지고 판단한다? 개수만 가지고. 4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분모 분자에다 4를 곱하면 답은 2가 나온다. 자 밑에 있는 거,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AN이라고 다 주어졌으니까 일단 AN의 일반항이 바로 구해지겠죠. 2 곱하기 3의 n-1승 이렇게 구해질 거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보니까 SN이 필요하네요. 그쵸? SN도 만들어 봅시다. 자, SN은 어떻게 되죠? 공비 빼기 1 분의 첫째 항 곱하기 괄호 열고 공비의 몇 승? n승 마이너스 1이다. 자,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에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오는 이 n은 뭐다? 이거 반드시 따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n은 항의 끝번호가 아니라 뭐다? 항의 개수다. 무조건 항의 개수.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항의 개수. SN이니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했으니까 항이 몇 개예요? 이게 항이 n개니까 여기가 n승이 오는 거예요. 항의 개수.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2분의 2 괄호 열고 3의 n승 마이너스 1이니까 약분해서 SN은 3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을 계산해 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니까 2 곱하기 3의 n-1승 더하기 a의 n 플러스 1은 n 대신에 n 플러스 1만 넣어주면 되니까 2 곱하기 3의 n승 분의 sn이니까 3의 n승 마이너스 1. 자, 뭐 원래는 이거 분모 분자를 3의 n승으로 나눠야 되는데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힘싸움 하면 돼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분의 무한대니까, 그쵸? 3의 n승으로 다 똑같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승만 처리해서 3분의 1로 앞으로 뽑아내주고, 맞죠? 그러면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자, 분모 분자에다 얼마를 곱한다? 3을 곱한다. 자, 그러면 2 더하기 6분의 3에서 8분의 3. 답은 2번.